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제2강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 여기서 보면은 생명 시스템에 이루는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우리는 세포가 하나하나 쌓여서 한 개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또 커져서 성장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 그 다음, 그래서 세포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세포의 구조를 보면은 핵과 세포질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물세포 보면은, 동물세포는 이제 이렇게, 세포벽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핵이고, 이게 세포질이에요. 되게 이제 보면은, 동물세포를 보면은 이게 동물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하고 안에 있는 세포질, 이렇게 세포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핵은 유전물질인 DNA를 가지고 있다. DNA. DNA는 바로 부모의 형질이 자손 대대로 전해지는 그러한 유전인자지요. 유전인자가 바로 핵에 들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을 합니다. 모든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 이외의 세포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세포질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소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 소기관이 어떻게 생겼느냐, 또 기능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다, 어떻게 생겼느냐, 요거는 다음 장에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세포 호흡으로 에너지, 생물의 에너지라면 ATP를 얘기해요. ATP는 생물의 에너지를 그냥 영어로 A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여러분들 그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들 그 세포의 생명체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그 중요한 기관으로서 모든 에너지가 있어야 생명활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많은 데가 제일 활동이 많은 근육이라든가 뇌세포라든가 그런 쪽에, 특히 심장 그런 쪽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상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보솜, 이것도 신문에 잘 나오죠. 리보솜은 바로 소포체에 붙어있는 작은 알갱인데, 이따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거는 단백질 합성.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단백질. 리보솜 하면 단백질 합성. 미토콘드리아 하면 세포 호흡, 에너지 생성.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포체는, 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질이 이동 통로입니다. 물질 이동 통로. 골지체는 바로 물질을 분비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골기체. 그 다음에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고, 이거는 동물은 광합성을 못하죠. 식물에만 있는 기관입니다. 바로 이제 광합성, 엽록체가 광합성. 엽록체가 또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대개 출제는 그 모양하고 말로도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출제할 때.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액포는 노폐물을 저장하는, 이것도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식물세포. 이게 식물세포에 두 개 나왔죠. 동물세포는 없어요. 세포막은 동식물 다 있고,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이 세포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포벽은 식물에만 있어요. 이 세포벽은 단단하게 되어 있어 갖고 식물의 형태를 유지시켜준다. 형태. 식물은 어떤 형태를 갖죠. 동물세포는 형태가 없습니다.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죠. 이런 각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세포막의 기능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막은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필요치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출입을 통제하는 거지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적 투과성도 좀 이따가 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포막의 주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포막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인지로 되어 있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이것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는 그림을 좀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인지질이다 하는 것을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여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좀 크기가 작지만은 한번 잘 보세요. 세포질. 동물세포는 동그랗게 있고 식물세포는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죠. 그런 걸 좀 구분하시고 세포질, 세포막 이런 건 다 식물 동물 다 있어요. 핵도 그렇고 핵 마찬가지.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는 되게 그림을 그릴 때요. 이중마구 되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이중마구 되어 있어. 그렇게 해서 되게 이게 뭐 지렁이가 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미토콘드리아는 뭐라겠어요? 세포호흡, 에너지 생성.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포체는 지금 핵에서 이렇게 나오지요. 핵에서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나와서 이 소포체에 붙어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바로 뭐냐?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리보솜이 이제 여기 알갱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 있어요.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입니다. 좀 기억을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엽록체는 이게 이제 동물에는 없지요. 왜 그러냐? 동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하긴 기관, 엽록체. 식물에만 있는 거예요. 식물에만 있는 기관이 엽록체다. 그 다음에 세포벽도 동물에 없지요. 식물에만 있는 거니까 이 동물과 식물 세포의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고 모양과 기능 그런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깁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한 세포막의 구조에 의한 선택적 투과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포막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인지질과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층이라는 건 이렇게 이게 인지질이죠. 인지질이고 뭐 이런 식으로요. 단백질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인지질 여기 또 이렇게 인지질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 단백질이 있고 여기 단백질이 이렇게 대충 모양 그림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요.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친수성이고 물하고 물에 이제 그 수분을 그러니까 물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니 바깥쪽에 물이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안쪽은 뭐냐? 안쪽은 소수성이라고 그래. 물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 거죠. 물이 있을 때 친수성이 밖으로 나오고 소수성이면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중층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필요치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는데 분자량이 큰 것들 같은 거는 세포막이 그냥 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막 단백질이 군데군데 껴있죠,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고분자 물질을 바로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 이따 한번 또 그런 거,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뭐 스스로 나갔다 들어오지요. 산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나가고.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친수성 부분, 친수성 바깥쪽이, 안쪽이 소수성, 이렇게 나와 소수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포막은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소와 같은 분자는 인지질의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고 핵산,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통과할 수 없는 거는 뭐 어떻게 통과를 시키느냐,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막 단백질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선택적,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필요치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는 세포막의 기능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보면은 확산과 삼투예요. 확산과 삼투에 대한 그 용어를 설명하면 확산은 퍼지는 거예요. 농도가 균일할 때까지 퍼져나가요. 예를 들면은 향수가 퍼져나가서 냄새를 맡죠. 그다음 담배 연기도 처음에는 보이다가 나중에는 안 보이죠. 이 확산이라는 것은 농도가 균일할 때까지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 없지요. 사실 에너지가 농도가 균일할 때 퍼져나가는 거, 향수가 퍼지는 거, 그 다음에 담배 연기가 완전 공기 중으로 퍼지는 거, 그런 것을 확산이라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확산은. 삼투라는 건 뭐냐? 삼투라는 것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세포 밖과 안이 농도가 똑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쪽의 농도에서 물이 높은 쪽으로 이동해서 농도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쪽의 물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죠. 그것이 뿌리털에서 뿌리털이 토양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는 원리가 바로 삼투입니다. 우리 식물이 수분을 뿌리로부터 흡수해야 살아가지요. 그런데 밖의 농도가 높으면 식물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밖에가 고농도가 되면 안 돼요. 밖에가 저농도가 돼야 식물 자체가 고농도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름을 줄 때도, 비료를 줄 때도 뿌리 바짝 옆에 주면 안 되지요. 좀 멀리 떨어져 구덩이를 파서 대개 비료나 퇴비를 주는 이유도 바로 이 농도, 삼투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대개 화분에다, 예를 들면 화분에다가 소금물 갖다 준다. 그러면 화분이 잎이 시들어듭니다. 왜? 물을 뺏기니까. 밖에 농도가 높으니까 식물 자체에 있는 물이 흡수를 못하고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죽지요. 그런 것을 쉽게 또 여러분들이 아는 건 김장할 때, 여러분들 김장할 때 알지요. 배추를 뭐에 절입니까? 소금에 절이지요. 그러면 배추를 소금에 넣으면은 밖에가 농도가 높지요. 그럼 배추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추가 싱싱하던 것이 숨이 죽어서 절여진다고 하지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삼투 현상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삼투는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린 적혈구가 우리 몸속에 있죠. 한수로 운반하는 적혈구. 적혈구를 바로 세포 안보다 용질이 농도가 낮은 용액, 저농도에 넣었다는 거예요. 저농도. 저농도에 넣으면은 안에가 고지요. 밖에가 저고. 그러니까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요. 농도가 낮은 쪽에 높은 쪽으로 물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적혈구 밖에 있던 물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적혈구가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요. 터져. 그런 현상을 용혈현상이라고 합니다. 용혈현상.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용혈현상. 자, 예를 들어 그럼 우선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다. 세포 안과 용질이 농도가 같은 형이면 농도가 똑같으니까 물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변형이 안 되죠. 대개 우리가 이제 신장이나 뭐 기관을 이식할 때 일단은 띄어서 보관할 때 우리 체액의 농도와 등장에다 보관해야 돼요. 밖에 농도가 높거나 안에 농도가 높으면은 변형이 돼 버려요. 물이 빠져나온다든가 뭐 하면 변형이 돼요. 우리가 링거액을 맞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체액의 농도와 똑같은 농도를 맞춰서 여러분들 혈관에다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체액의 농도와 등장을 만들어서 똑같은 농도를 만들어서 혈액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걸 등장이면 세포가 변형이 안 돼요. 저장이나 고장에게 넣으면 세포가 변형이 됩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가 높다. 세포 안보다 밖에가 높다 하면은 당연히 물이 빠져나오지요. 그래서 적혈구가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든다. 이런 것이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에서 일어나는 변화.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한 여러분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보면은 칼륨이온 포당이 바로 막 단백질에 의해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건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단백질이 이동을 시켜줍니다. 봐요. 그런 걸 필요할 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칼륨이온과 포도당 같은 아미노산과 같은 물질을 인지질이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막 단백질을 통한 물질 이동이 일어난다. 막 단백질이 선택적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죠. 선택적 투과성.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2021년 올해지요. 1차 12번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D 중 작은 알갱이 모양이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백질 하면 뭐다? 이게 시험에 보면은 검정고시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써줘요. 기관을 그려놓고 꼭 그 명칭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합성이다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바로 소포체에 붙어있는 작은 알갱이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잘 기억해도 돼요. 시험에 주로 잘 납니다. 그러니까 B번이 정답이죠. B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포막에 대한 문제예요.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세포막이 인지질과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막단백질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기에도 골라봅시다. 기억,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다. 맞죠? 그 다음 니은 모든 물질은 단백질로 이동한다.
막단백질은 필요한 걸 받아들이고 필요치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선택적 두각성입니다. 이건 잘못됐죠. 잘못됐고. 자, 세포막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인지질이라 맞죠?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3번.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 세포기관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죠. 이건 2차에 나온 문제예요. 그 1차에 세포 소기관이 나오고 또 2차에도 나왔어요. 그런 걸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자, A, D 중에 세포박 바깥쪽에 단단한 구조물로서 세포의 형태,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준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거는 바로 세포벽이에요. 식물세포, 세포벽. 그럼 세포벽이 어디냐? 자, 지금 세포벽이 바로 요거죠, 요거. 여기는 전 안 써졌네. 여기 미토콘드리아고, 요게 핵이고, 요게 엽록체예요. 이게 엽록체. 보면은,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요것이 핵입니다, 핵. 요것이 세포벽. 그러니까 답은 바로 C가 되겠습니다. 이게 올 2차 17번 문제에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4번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포박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시험에 되게 세포 소기관, 세포막 이런 것들은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림과 같이 물질이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세포막의 특성. 뭐 쉽네요, 이거는. 이게 바로 2차에 나온 거예요, 그래. 뭐라 했어요? 바로 선택적 투과성이죠. 선택적 투과성. 자, 이와 같이 해서 오늘 제2강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